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페이지 155페이지입니다. 3.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해가지고 150조가 나와 있죠. 얘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갑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들한테. 네가 혹시라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별로 좋은 말 아니죠, 그죠? 공부하시게 되면요, 좀 마음이 좀 연약해지세요.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이나 또 이렇게 친지분들한테 연락도 좀 단절해야 되고, 그래서 이 작은 말에 또 이렇게 좀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술 한잔 하자 그러면 나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 하죠. 야 임마, 네 대가리 가지고 임마 푸르케스 자식아 임마, 네가 붙으면 내가 손에다 장을 지질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네가 붙으면 임마 내가 너한테 1억 줄게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열받은 거죠. 이런 그지 같은 자식이 나를 개무시해. 그래서 미친 듯이 뭐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을이 너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꼼짝없이 어떻게 해요? 1억을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공부 못하게 집에다가 방화를 했어요. 불이 막 집에 타고 있는데도 이 친구가 불 끌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뭐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험 보는 아침에 의뢰집 문에다가 못질을 해서 감금을 해가지고 시험을 못 보게 했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예요. 150조 1항입니다. 조건의 성취를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여기서 누구죠? 갑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 집에다 불 지르고 문에다가 못질한 때에는 상대방, 을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을은 이런 갑의 방해를 인해서 시험을 못 봤다면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하면서 1억을 달라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날 오후에 탈출했어요. 탈출하자마자 1억을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억울하지만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요게 문제가 되는데, 한 장을 넘겨보시면 메뉴에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기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인정되는 때입니다. 만약에 갑이 방해를 안 했다면 을은 언제 합격할 수 있었던 거죠? 합격자 발표일이 돼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었던 거죠? 합격할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방해한 때, 감금한 때 탈출하자마자 1억 달러 요구할 수는 없고요. 을은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1억 달라고 요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방해가 없었으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돼야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가서 2항을 봐야 돼. 150조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갑이 을에게 네 머리 가지고 붙겠냐 짜식아, 네가 합격하면만 내가 너한테 1억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의 예상대로 을이 공부를 전혀 안 해. 아이고 자식아, 네가 공부할 대가리는 아니지.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공부 안 하고 대충 붙을 수 있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이 알아봤더니 이 친구가 실력이 좋아서 합격한 게 아니라 시력이 우수해서, 다시 말하면 컨닝을 해가지고 합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단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150조 2항입니다. 2항을 보시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여기서 누구죠? 을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컨닝에서 합격한 때에는 상대방은 갑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컨닝에서 합격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1억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규정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넘겨보시면 이제 4해 가지고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해가지고 조건 성취 전에 효력해서 1. 침해 금지에서 뭐가 나옵니까? 148조가 나오죠. 자, 148조 좀 이해하기 좀 예를 좀 바꿔볼게요. 갑이 을한테 뭐라 그랬냐면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가 아니라 더 심한 약속을 했어요. 임마, 네가 임마 공부한다고 붙을 놈이야 이 자식아 임마. 네가 혹시라도 합격을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너한테 꽁꼬로 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을이 어떻게 해요? 휠 받아서 미친 듯이 뭐죠?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갑이 가만 보니까 이 아파트 어떻게 꼼짝없이 뺏길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서 공부 못하게 막고 그렇다 그래서 시험 못 보게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을은 합격했음을 주장하면서 아파트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너한테 아파트를 뺏길 수가 없지 해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렸어요. 이랬을 때 이 매매 계약은 처분행위는 어떻게 평가할 거냐 문제예요. 148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조건 있는 법령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다시 말하면 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해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매매 계약은 하지 말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금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팔아먹어버리면 을은 나중에 합격하더라도 받을 아파트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하지 말라고 금지만 해놓고 했을 때 그 계약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이 문제는 우측 상단에 있는 판례를 보면 돼요. 판례 결론 부분 보시면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중간입니다. 조건 성취 전에 수중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 성취 효과를 제한한 한도 내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시 말하면 민법 148조가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으니까 요 매매 계약은 일단 뭐가 된다는 거죠? 무효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는 또 누가 난리가 나요? 병이 난리가 나는 거죠. 병은 지금 아파트 사가지고 이사 와서 막 흐뭇하고 막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합격했으니 이 아파트 내 거고 네가 한 매매가 무효다나 막 지랄거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무효이긴 한데 이 무효를 가지고 병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계속 보시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 병에게 위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 행위 일단 뭐죠?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병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이런 것도 등기할 수 있습니까?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것도 배우게 되는데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등기를 갈 수 있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부 권리와 같은 미래 권리는 무슨 등기를 하게 돼요? 가등기를 하게 되고요. 가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양가를 입원해서 조건부 권리 처분.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고요. 또 조건부 권리도 상속도 되고 조건부 권리도 보존할 수 있고요. 담보도 가능합니다. 특히 조건부 권리도 담보를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왠지 이게 안 될 것 같다라는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 권리도 자유롭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조건부는 성부 확정 후의 효력 해서 1번 조건의 성취 설명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정지 조건의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 해제 조건의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고요. 조건 성취 효과는 뭐가 없냐면 소급효가 없습니다. 2번 조건 성취로 인한 법률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뭐가요? 효과가 없다. 소급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요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물론 제3자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가 나와요. 이건 저번 강의 때 했어요. 두 번째 판례부터 먼저 보시면 정지 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없는 것이 뭐예요? 정지 조건입니다. 따라서 정지 조건이면 누가 입증하느냐?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정지 조건임을 입증하게 되고요. 다만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게 됨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대표 예제를 풀어볼게요. 대표 예제입니다. 정지 조건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에는 무효이다.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있어요? 정지 조건이라고 했죠. 그러면 정지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됐다는 말은 불능 조건이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불정무에서 그 법률에는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죠. 불정무. 2번 정지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정지 조건은 현재 뭐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죠. 따라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권리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는 없는 거겠죠. 3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맞죠? 4번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X.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깁니다. 언제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요. 왜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거든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지 조건은 뭐예요? 현재 지금은 뭐가요?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입니다. 다시 한번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5번 소유권 유보부 약정이 있는 경우. 이것도 중요한데요. 지금은 잘 안 하는데 과거에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전자대리점 가서 갑이라는 사람이 전축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이건 전축을 월부로 구입하려고 해요. 요새는 이런 거 안 하죠. 왜냐하면 카드로 긁으면서 5개월이요, 10개월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과거는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월구로 전축이나 TV 같은 고가의 전자제품 많이 샀었죠. 그죠?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전축을 월부로 구입했다는 이유로 A가 갑에게 인도하게 되고 인도했다는 이유로 갑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갑이 부금을 제때 주지 않더라도 A전자 입장에서는 이 전축을 들고 올 수가 없어요. 이미 누구 거가 됐어요? 갑의 것이 됐으니까요. 따라서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내가 너한테 전축을 인도하지만 아직도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거다 라는 형태의 계약을 하게 되고요. 이게 뭐가 되냐면 소유권 유보부 매매예요. 그러면 갑은 현재 아직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그럼 갑은 언제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월부금을 완납하면 그때 비로소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현재는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효과가 생긴다. 뭐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정지 조건으로 이해하는 거죠. 따라서 5번 소유권 유보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A전자에게 소유권을 보유한다라는 매도인이 목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따라서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월부금을 완납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전형적인 무슨 거래가 되는 거죠? 정지조건부 거래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기한이 나오죠. 일단 의의는 뭔가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거죠. 다시 말하면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뭐예요? 기한.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은 뭐예요? 조건입니다. 실제로요, 기한과 관련돼서 은근히 중요한 것이 뭐가 되냐면 개념이 됩니다. 핵심 판례 가지고 가와 나번 판례가 있어요. 약간 좀 다른 듯하고 비슷한 판례이기도 한데 나번 판례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번 판례 가지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돈을 빌렸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9월 20날까지 돈을 변제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 9월 한 10일쯤 되니까 전화가 온 거죠. 야, 9월 20날 돈 갚기로 한 건 알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이마 나 지금 정신이 없어. 나 있잖아 10월 달에 공인중개사 시험 봐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돈을 갚고 안 갚고 신경 쓸 여력이 없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그러면 너 바쁘다니까 9월 20일 말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 그때 돈을 갚아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변제기를 뭐 한 거예요? 유예해 준 거죠. 그죠? 돈 갚을 날짜를 어떻게 해요? 늦춰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10월 달에 시험 보기란 날이 다가오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시험 보면 뭘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 돼요. 시험을 안 보면 안 갚아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시험을 안 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요 문제인 거죠.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시험 보면 돈을 갚으라는 얘기는 결국은 시험을 보든 안 갚아도 돈을 어떻게 해요? 갚으라는 의미란 얘기죠. 다시 말해 이것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기한이라는 얘기예요.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나번 보시면 결론이 됐죠? 나번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시험 보면 공인중개 시험 보면 돈을 갚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효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시험을 본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때, 시험을 안 본 때 기한이 도래한다. 다시 말하면 시험을
보든 안 보든 뭘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한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답은 이 답은도 시험 문제 몇 번 나왔고요. 물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뭐예요? 기한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을이 나타나가지고 땅 좀 파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갑과 을 간의 토지에 대한 매매 교섭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을에게 매수 자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었는데 을이 갑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땅 안 팔 겁니까? 이런단 말이죠. 갑이 을한테 그런 거죠. 내가 안 파는 게 아니라 자식아 임마. 네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랬더니 을이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만 좀 있으면 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땅이 당장 필요하니까 일단 저에게 임대를 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돈 들어오면 그때는 땅을 사겠습니다 라고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요? 그러자라고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토지죠. 토지 임대차 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갑이 을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돈은 언제 들어오느냐 그랬더니 을이 넉넉 잡고 한 2, 3개월만 있으면 돈이 들어오고요. 그때면 제가 땅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이 임대차 기간을 1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정하기가 대단히 뭐죠? 애매한 거죠. 그래서 존속기간을 뭐라고 정했냐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존속기간을 정해서 임대차 계약을 한 거죠. 이해되시죠? 자, 석 달이 지났어요. 안 사요, 그 놈이. 1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안 사요. 갑이 어떻게 열받은 거죠. 열받아가지고 아니 왜 안 사느냐. 안 살 거면 나가라 라고 했더니 을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요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고 지어 있으니까 지가 이 토지를 매수하지 않으면 요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영원한 겁니다. 따라서 당신은 나를 쫓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라고 을이 뭐죠? 주장하는 거죠. 이러는 바람에 갑과 을 간에 뭐죠? 분쟁이 생긴 거죠. 솔직히 갑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두세 달에 있으면 산다 그래가지고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렇게 해놨던 이 자식이 어떻게 거꾸로 지가 안 사면 뭐죠? 영원히 100년 지나도 1000년 지나도 나를 내보낼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재판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저번 강의 때 기간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한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기한 중에 특별히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종기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따라서 기한이 없으면 뭣도 없는 거예요? 기간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것이 기한일까요? 조건일까요?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는 임차인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이것은 기한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조건인 거죠. 그럼 만약 이것이 기한이 아니라면 뭣도 없는 거예요? 기간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요 토지 임대차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좀 더 말씀드리면 토지 임대차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주택 임대차와 달리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년, 2년 이런 거 없어요. 따라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임대인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해지 통과하게 되면 을은 6개월이 지나면 이 토지를 법적으로 당연히 비워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좀 장한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간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한이 있어야 되는데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는 말은 매도할 수도 있고 어떻게요?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이것은 기한이 아니라 뭐예요? 조건인 거죠. 따라서 갑을 간의 이 토지 임대차 계약은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요 가나다 요 세 가지 판례는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하죠. 그죠? 종료 1. 시기종기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건 뭐예요? 시기. 효과가 소멸되는 것은 뭐예요? 종기. 2.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자, 12월 31일 날 돈을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할 때니까 요거는 뭐가 돼요? 기한이 되고 언제 도래할지 그 시점도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무슨 기한이에요? 확정 기한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내가 죽으면 너한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반드시 뒤질 테니까 이것도 뭐예요? 기한이긴 한데 다만 제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거죠. 정해지지 않은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죠? 불확정 기한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넘기셔가지고 3번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가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가족법상 행위는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붙일 수 없습니다. 또 단독행위도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붙일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뭐냐면 어음수표입니다. 어음수표행위 경우에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할 때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조건은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급일, 기한은 붙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가능하겠죠. 기억해 두시고 4번 기한부 법률의 효력에서 1. 기한 도래 전의 효력 조건과 비슷합니다. 도래 전에도 침해하는 것이 금지가 되고요. 또 기한부 권리도 당연히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고요. 이 기한 도래 후에 효력해서 150이죠. 시기가 도래하면 효과가 생기고요. 종기가 도래하면 효과가 없어지는데 다만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기한에 대해서는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 효과도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한데 기한은 소급하지 않고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키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의 기한의 이익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강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